그래서 너무 불편한 이 방법을 내가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 보자. 사람들 불편사항들을 개선해서 돈을 받고 내가 컨트롤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보험까지 들어가 있다면 사람들은 믿고 이걸 쓰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 거죠. 포유 픽업 샌딩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8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 회사가 연매출이 20억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포유 픽업 샌딩은 보라카이 자체에서 1등 픽업 샌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가 성장했던 방법 그리고 영업했던 방법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필리핀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필리핀 그리고 또 보라카이로 가셨나요? 제가 이제 사실은 필리핀에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하러 간 건 아니고요. 이제 필리핀에 맨 처음에 일을 하러 갔어요. 이제 알바 아니면 직업을 구하러 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집안에서 입을 좀 덜자. 입을 좀 덜려고 이제 제가 타 지역 혹은 이제 외곽 빠질 수 있는 곳들을 찾고 있었던 거죠. 뭐 기숙사가 있거나 이런 곳들 숙식해주는 그런 데를.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어차피 나가서 고생할 거면 어차피 타지 가서 고생할 거면 경험이라도 쌓을 수 있도록 차라리 외국을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외국 쪽을 찾게 된 거죠. 외국 쪽에서 일자리 공고가 올라온 것들을 쭉 다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력서를 진짜 제가 정말 열심히 썼어요. 이력서를. 근데 이제 못 배우고 이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력서에 쓸 이력이 없는 거예요. 이력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일단 일만 시켜달라라고 글을 썼는데 이 말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연락조차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한 군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은 이력서에 뭔가를 쓰기도 힘들어서 취직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그때 많이 느꼈고, 그래도 다행 중에 그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대전에서 제 카페에서 미팅을 하고 면접을 보고 필리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가자마자 바로 픽업 샌딩 사업을 하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맨 처음에 알바했을 때는 그쪽에 계셨던 대표님 밑에서 일을 배웠었는데 이제 그 회사가 뭐였냐면 패키지 기프트 샵이었어요. 패키지 손님분들이 오시면 이제 선물을 파는 기프트 샵이었는데 거기에서 처음 이제 필리핀 문화도 접하면서 필리핀 쪽 보라카이 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패키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기프트 샵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또 패키지 여행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어가시고 거기에서 그 사업을 생각해내신 건가요? 그렇죠. 전 패키지를 보면서 항상 생각한 거예요. 왜 자꾸 이 손님들은 패키지로 오실까? 패키지로 안 와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섬이 보라카이 섬인데 왜 그럴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동 수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은 거였죠. 애초에 보라카이를 가신 게 이걸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신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성장을 시키고 또 그 회사를 키웠던 건데 그럴 수 있었던 사장님만의 비법이 있었을까요?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돈을 빨리 벌어야 했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내가 조금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했던 건 사실 돈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뭐 10명 20명 올 때까지는 뭐 큰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해보면서 이 사업은 분명히 언젠가 보라카이는 꼭 필수가 되겠다라는 약간의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좀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럼 네,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홍보나 영업을 했던 방법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 영업은요, 뭐 제가 이제 컴퓨터를 잘하지도 못하고 엑셀도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잘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업했던 모든 파일들 항상 지금까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초창기에 사업을 했던 영업을 했던 그 파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허무맹랑하고 이제 양식도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뭐냐면 픽업 샌딩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를 다 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고 손님들이 만족하는 이용 후기 같은 것들도 제가 쭉 써서 그것들을 네이버에 보라카이를 치면 나오는 모든 여행사에 다 연락을 했어요. 메일을 전부 다 뿌렸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제가 우리 회사를 어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여행사에 있던 여행사 직원분들이 현지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가 그걸 이용했던 거죠. 어떻게 했냐면, 대표님들이 지금 현지에서 분명히 발생하는 문제나 혹은 특이사항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현지에서 하는 이 픽업 샌딩을 좀 봐달라. 그리고 우리랑 같이 일을 해주면 손님들이 생기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손님처럼 정말 케어를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했던 거죠, 제가. 그러면서 영업을 계속 밀려나왔던 겁니다. 메일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냈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을 하면 이제 상담원 분들께서 알겠다, 대표님께 전달 드리겠다 하고서는 연락이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군데서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패키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 분들이 손님들을 모시고 보라카이에 가기 때문에 저희 픽업 샌딩이 그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연락이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제 업무 핸드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포유 픽업 샌딩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했더니 그분께서 저희는 땡땡 여행사인데 우리 직원 실수로 부킹 미스 나서 손님이 지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 좀 처리해 줄 수 없냐, 처리해 주면 내가 비용은 얼마든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가 어쩌면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그 손님께서 이미 공항 앞에서 필리핀 더운 날씨에 2시간 동안 밖에 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행사 직원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기다린 거 피해 보상 뭐 시간도 하면서 뭐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냐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거의 직원도 아니었지만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분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분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분명히 이분들은 이제 한국에 가서 여행사랑 컴플레인 정리도 하거나 혹은 여행사에서 서가의 인사가 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때 내 이야기를 하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정말 열심히 들어드리고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유도 막 설명을 드렸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빠르게 차량을 수배하고 직원들 모아와서 얼른 호텔까지 체크인 해드렸던 거죠. 체크인 하면서 가는 도중에 이제 뭐 음료수도 드리고 코코넛 주스도 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분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그 여행사랑 얘기할 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후기를 쓰실 때 정말 안 좋은 글을 쓰려고 했지만 그때 있던 젊은 청년 때문에, 친절한 청년 때문에 내가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후기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사에서 이제 연락이 다시 온 거죠. 거기는 무슨 회사냐,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종종 더 많을 텐데 한국에 직원들만 있고 현지에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저희랑 계약을 하시면 제가 내일처럼 처리를 다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계약을 쓰게 된 거죠. 회사 마케팅 홍보를 하시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많은 여행 카페지기들이랑 친해졌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영업을 할 때 이제 메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쭉쭉쭉 보낼 것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유여행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막 카페에 후기 올리고 서로 이제 칭찬해주고 서로 여행 루트 알려주고 이런 한참 붐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 그 보라카이에 있는 카페 지기들과 연락을 항상 하면서 제가 보라카이에 있는 실시간 모든 정보들을 올리겠다. 카페 맛집, 뭐 환율, 날씨, 뭐 응급한 상황, 그리고 뭐 병원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올리겠다. 그 대신 내가 그런 것들을 올릴 때 우리 회사도 좀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카페에 글들을 올리고 맛집들도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엔 안 나와 있는 진짜 현지인들 맛집, 숨은 맛집들을 계속 소개해주면서 이제 카페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카페에서 회사 소개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저희 회사 거를 이용하시면서 또 좋은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후기에 후기를 달면서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근데 어쨌든 사장님은 타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완전 신생 회사인데, 그렇죠. 나중에는 보라카이 1등 픽업 샌딩이 되셨다고. 그러면은 그 많은 여행사들과는 어떻게 계약을 성사하신 걸까요? 일단 제가 처음 영업이 어려웠던 거지, 그 처음에
그 문제가 있던 여행사랑 계약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술술 풀렸어요. 왜냐면 그 여행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들어봤던 여행사인 만큼 조금 입지가 있는 여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사랑 내가 계약을 했다는 걸 장점으로 이제 영업을 또 한 거예요. 여기 여행사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님들은 혹시 저희 안 필요하신가요? 여기 여행사가 저희를 골랐던 이유가 있겠죠? 라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들도 트렌드가 이제는 자유여행사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정말 케어를 잘해주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분들도 이제 계약을 저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손님 보냈을 때 그 손님들이 또 좋은 리뷰를 남겨주니까 저희한테 이제 물량들을 더 넘겨주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 직원들을 채용을 하셔야 됐을 텐데 그럼 그 직원들이랑 함께 일을 하면서 뭐 소통이 안 됐다든지 문화가 너무 달라서 힘들었다든지 그런 점은 없으셨나요? 일단 필리핀 직원들이랑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일을 못하든 잘하든 일단 빨리빨리 해요. 일단 빨리빨리 뭐라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현지 친구들은 이제 문화적인 차이나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약간 조금 여유롭습니다. 어차피 그 일은 내가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까 요거의 사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이랑 회식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밥도 자주 먹고 술도 자주 먹으면서 매일 얘기했던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지금 일하는 회사는 한국 회사다, 한국인들 상대하는 회사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도 한국인들의 문화를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나는 약속하지만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그만큼의 보수를 준다, 약속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보라카이 내에서도 거의 탑급의 월급을 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저희 회사는 직원분들이 이제 칭찬받거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곳들에 리뷰가 올라왔을 때 직원 이름을 말해주면 제가 매번 보너스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일을 하고 잘하면 돈을 더 주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약간 조금씩 한국의 문화에 적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들은 사실 여행 가서 뭐 일 잘하는 친구 있으면 팁도 1달러 줄 거 2달러 주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뭐라냐면 자꾸 손님들이 나오면 얼굴도 보지 않고 사장님 멋있다, 이쁘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나오면 아가씨 몇 살이야, 이런 이제 멘트들을 배워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멘트들을 계속 하고, 그리고 굳이 뛰지 않아도 되는 일들 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라카이 들어갈 때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배는 인원수에 맞게, 인원수 좌석에 맞게 사람들이 배에 탑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좌석에 맞게 탑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은 그냥 뛰어가요. 손님 기다리세요 하고 그냥 뛰어가요. 뛰어가서 자기가 자리 맡은 마냥 말해요. 제가 자리 잡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기특해요. 이 더운 날 막 뛰어다니면서 말도 재밌게 잘하는데 일도 열심히 하니까 팁도 1달러 2달러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한국 가신 다음에 리뷰 남겨주면 또 거기에서 또 보너스가 나가니까 이 친구들이 자꾸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집을 안 가요. 집을 이제 집에 가라, 일 끝났으니까 집에 안 가고 또 뭐 도와줄 게 있나 없나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회사의 리뷰가 좋아지고 회사에 대한 후기가 좋아지고 픽업 샌딩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유입될 수밖에 없던 거였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좁힌 이유가, 저는 이제 뭐 회사의 의리, 그리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뭐 정,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금전적인 것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였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럼 혹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고, 이 에피소드만 제가 딱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별의별 일이 많았는데, 일단 제 픽업 샌딩의 모토는요, 우리 사업의 슬로건 모토는 손님들이 보라카이와 깔리보를 왔다 갔다 할 때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손님들이 비행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저희 픽업 샌딩은 10만 명이 넘게 이용하셨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비행기 놓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릴 에피소드는 더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라카에서 놀던 손님들이 한국에 돌아가신 손님들을 저희는 샌딩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샌딩 손님. 샌딩 손님들이 나오시는 날이었어요. 나오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샌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필리핀 드라이버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못 간다, 갑자기. 뭐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갈 수가 없다, 물이 너무 많아서 못 간다, 차가 지나갈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하면서 물이 많다고 해서 못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지 마라, 무슨 뭐 물이 있다고 차가 못 오냐 이랬는데, 드라이버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사람 허벅지까지 물이 찬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좀 지대가 낮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왔던 날인데 그날 산사태가 나면서 배수관이 터진 거예요. 안 그래도 비도 많이 오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그 대지 낮은 곳에 물이 쫙 쌓인 거예요. 근데 거기만 돌아올 수 있는 길밖에 없었어요, 공항까지 오는 길이. 근데 이 버스가 저희 버스만 지금 못 오는 게 아니고 뒤에 수십 대가 지금 다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손님들 빨리 비행기 태워서 한국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부랴부랴 그 지점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한 차 타고 한 20분 정도만 남은 구간이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진짜로 이 허리까지 물이 꽉 찬 거예요. 차가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꽉 차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저기 손님들 있는데 빨리 모셔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다가 생각난 게, 그 당시 제가 필리핀 현지에 소방관 친구가 있었어요. 좀 직급이 높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친구도 이거 배수관 때문에 거기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급하니까 내가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손님들 좀 제발 좀 올 수 있게 좀 해달라,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예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 간척지 사업을 할 때 배로 이제 물길을 막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그러면 네가 혹시 중장비 있는 사람들을 좀 모집해서 이 물길을 좀 막으면 안 되겠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케이 잠깐 기다려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누구한테 막 하더니만 됐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장비가 와가지고 그 물길을 막은 다음에, 물길을 막고 손님들이 넘어올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중장비가 왔습니다. 실제로 왔는데 중장비가 이제 덤프트럭 같은 거 이렇게 푸는 거 있죠, 이런 게 막 몇 대가 온 거예요. 왔는데 이걸로 물을 막는 게 아니고 저한테 소방관 친구가 여기에 손님들을 태워서 이 물길을 건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못하겠다 말했더니, 자기가 소방관들이 몇 명 같이 해서 점검을 해보겠다, 안전한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소방관들이랑 같이 거기 덤프트럭에 타가지고 왔다 갔다 몇 번 한 겁니다. 안전하다는 걸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저기 건너편에 있는 한국 손님들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손님, 이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못 건너면 비행기는 못 탄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구해온 게 이 방법밖에 없는데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타실 분들만 있으시면 타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기 뒤에 보시면 손님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수십 대의 차가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 이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정말 희망하시는 분들만 탑승하고 넘어갑시다 말씀드렸더니, 전부 다 손님들이 타겠다, 넘어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탄다고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오세요 해서, 제가 거기 포크레인 앞발 같은 데 있죠, 거기에 타고 먼저 넘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안 믿기실 거예요. 안 믿기실까봐 제가 그 당시에 뭐 했냐면, 나중에 이 썰을 어디 가서 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겠다 생각 들어서 이걸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여기 영상에 사진 같이 올라갈 겁니다.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다 태우고 넘어왔습니다. 그 물 깊은 곳들 손님들 모시고 넘어왔는데, 두 번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 손님들을 물길을 건너왔는데 차를 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샌딩 나오는 차량들이 손님들을 내려주고 기름 채우고 청소하고 드라이버를 바꾼 다음에 다시 밤손님 태우고
들어간 일정이었기 때문에 차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또 말했죠, 소방관 친구한테. 큰일 났다, 이젠 갈 게 없다, 손님들이 타고 갈 게 없다 공항에. 혹시 소방차는 우리가 당연히 못하겠지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대뜸 너 얼마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이어가지고 현금 100만원, 필리핀 돈 4만 페소를 들고 갔었습니다. 들고 가서 돈은 있다, 모자라면 내가 사무실에서 더 줄 테니까 일단 좀 가게 해달라 했더니 그 친구가 중장비 친구 아까 있죠, 그 크레인 친구를 불러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더니 그 중장비 친구가 저한테 10,000페소, 10,000 페소 뿌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0페소 가능하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다, 가능하다, 일단 불러와라 했더니 그 친구가 또 중장비 친구들을 불러온 거예요. 근데 뭐가 왔냐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화물 트럭 있죠, 5톤 트럭, 10톤 트럭, 그런 트럭이 온 거예요, 트럭. 근데 이 트럭 뒤에 사람들을 태워서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가서 손님들에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차밖에 없습니다. 이거 타고 가면 그래도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타실 분들 손 드세요 했더니 손 다 드시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분들은 이 상황을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재밌다, 어차피 비 맞은 거 그냥 시원하게 놀고 가면 좋죠 이러면서 다 같이 또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다 같이 그 덤프트럭 뒤에 타가지고 공항까지 안전하게 와서 전부 다 비행기 탑승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물론 탑승해서 오는 과정에는 소방관들이 뒤에 같이 탑승을 해서 가드라인까지 막아서 안전하게 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안전하게 공항에 와서 샤워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안전하게 비행기 탑승하시고 한국에 갔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진짜 안 믿기겠지만 이 썰을 제가 풀고 싶은데 나중에 가면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그 위급한 상황에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영상도 있는데 영상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얘기를 믿으실 거예요.